안녕하세요. TM세이지 비전스쿨의 정하다입니다. 오늘은 암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통계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암보험 트렌드가 지금 암보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죠? 진단비에서 치료비 위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암에 대한 생존율이 41.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72.9%예요. 과거에는 암에 대한 생존율이 41.2%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통계예요. 이때는 암에 걸리면 죽는 줄만 알았던 시대에 살았어요. 과거에는 드라마에서도 보면요. 여주인공이 뭐예요? 백혈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백혈병을 걸려서 시한부 인생 이런 게 많았어요. 치료가 불가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의료 기술도 좋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죽는 줄 알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가 중요했어요? 진단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못하면 죽는 거였어요. 수술을 하더라도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현재는 암 생존율이 72.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통계인데요. 이것만 봐도 뭐가 됩니까? 암은요, 이제 더 이상 죽는 질병이 아니에요. 뭐예요? 암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으로 생각하는 시대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기술도 좋아졌고요. 건강검진도 고객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꾸준하게 하고요. 회사에서도 해주죠. 국가에서도 해주죠.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제 조기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었고, 또 이제 치료비 자체, 치료 종류 자체가 워낙에 다양해졌기 때문에 또 이제 암에 대한 거는 예후가 아주 좋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치료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이제 진단비를 준비하는 보험이 아니라 뭘 준비해야 돼요? 진단비는 없어도 되고 최소한으로만 준비해도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조기 발견되는 이 건강검진 관련된 것들이 더 의학이 발전하겠죠. 근데 발전하는 만큼 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암 진단되면 산정특례라고 해서 나라에서 해주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고객들도 여러분 정말 많이 만날 거예요. 하지만 산정특례라는 부분은요,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 5%만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내가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국민건강보험이 다 모든 거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점점 지금은 막 의료비 혜택이 너무 좋아, 우리나라 살기 좋아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젊은 청년층, 20, 30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면 건강보험공단에 지금 갖고 있는 의료비가 우리나라가 넉넉한가요? 곧 고갈된다는 말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산정특례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치료에 대해서 해주지를 않고 또 모든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실손보험이 갖고 있다고 해도 실손보험이 이제 막강하게 모든 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 지금 나이가 있으신 70대, 80대 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20대부터 50대는 대비해야 될 부분은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암 진단됐을 때 좋은 치료를 받느냐 아니면 이 좋은 치료조차 못 받거나 혹은 빚져서 받느냐 이런 게 이제 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 치료비 시대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치료비에 이제 중점을 두고 판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별로 굉장히 많은 담보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원리를 알면 누구나 재미있게 돈 버는 TM 영업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각 회사별로 암 치료비에 대한 담보가 굉장히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표적 치료비라든가 면역치료비라든가 양성자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다뤘었는데 그때는 이제 치료비별로 이렇게 단건의 담보가 있다면 요새는 이렇게 통합으로 엮여서 나온 담보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의 차이만 있지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 우선은 암에 대한 이 주요 치료비에 대한 정의는요.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 약물 치료가 들어가거나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암에 대한 이 직접적인 주요 치료가 들어가면 가입돼 있는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해준다. 이런 조건으로 달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상급종합병원이라든가 뭐 국립암센터라든가 이렇게 가로치고 또 담보명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암에 대한 주요 치료를 받으면 가입된 금액을 줄 건데 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해줄 거야 라고 해서 병원에 포커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암에 대한 주요 치료 요거 세 가지를 하면 줄 건데 어떤 거? 비급여에 해당되는 거를 줄게 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 항암 약물 암 주요 치료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항암 약물에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수술은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는 거죠. 항암 약물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표적이 되든 면역이 되든 약물 치료할 때 주겠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암 주요 치료비라는 게 또 나온 게 또 회사가 있습니다. 통합암 주요 치료비는 암의 주요 치료비를 항목을 여러 개를 나눠놔서 검사 비용 얼마, 수술하면 얼마, 표적하면 얼마, 면역하면 얼마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 종류에 대한 그 항목에 대해서 연간 얼마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는다. 담보명이 다 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암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면 우리는 보장을 해줄 거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에서 하이클래스라는 이름이 명칭이 들어가는 게 있을 건데 요거는 암 주요 치료 마찬가지예요. 수술이든 항암 약물이든 방사선 들어가는데 본인 부담금 들어간 거 있죠. 내가 본인 부담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암에 대한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거야 라고 해서 하이클래스라는 명칭을 쓴 담보명이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담보들이 있는데 고객에게 내가 설계를 해주고 맞춤형으로 할 때 각 담보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화법에 어떤 포인트를 줄 건지를 봐야 될 거고요. 우선 맨 밑에 있는 하이클래스를 보면 우리 영수증을 봐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진료비 영수증에 자기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 있는 게 비급여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급여든 비급여든 보시면 급여 안에서도요. 본인 부담금,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급여 치료 중이지만 이것만큼은 이런 치료 비용은 이제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 급여 항목 중에서도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히 또 환자 100% 들어가는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주요 치료인 수술이든 항암 약물이든 방사선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하이클래스라고 해서 좀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환자 100% 부담이 들어가는 것들은 보장을 해줄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얘기할 때 우선은 단어 자체가 고객한테 조금 솔깃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주요 치료비를 할 때 하이클래스 치료라고 해서 고객님 본인 부담금 들어가시는 치료들은 저희가 여기서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 거다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부담 100% 들어가는 치료들은 해줄 거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고요. 통합암 주요 치료비에 내가 화법에 좀 비중을 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항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다 외우지는 못해서 각 회사별로 자료를 갖고 계실 건데 내가 검사하면 얼마, 수술하면 얼마, 뭐 항암하면 얼마, 뭐 표적하면 얼마, 양성제 치료하면 얼마 이게 정액으로 치료 종류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세분화된 부분을 고객한테 암 진단되면 이러이런 절차에 거쳐서 치료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연간 얼마 한도 내에서 해준다. 이게 포커스예요. 연간 한도가 막 7천, 1억짜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큰 금액으로 보여줘서 이 한도 내에서는 내가 검사비,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 뭐 로봇 수술비, 표적 치료비, 면역 치료비에서 치료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 연간 한도가 얼마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항암 약물 쪽에 요 방사선과 수술이 아니라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에 요새 나온 암 주요 치료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들보다 보험료는 조금은 저렴할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 약물 치료가 요새는 암에 대한 선행 치료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암 진단된다고 수술을 해가 아니라 수술하기 전후로 해서 항암 약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요즘 치료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하는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수술은 보통 일회성으로 이제 수술이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렇게 여러 번씩 10번 이상씩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약물 치료 들어갈 거는 얼마나 해요? 다일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다른 것보다 이런 약물 치료를 들어갈 때는 다회성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보강해가지고 고객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 중에서도 우리가 비급여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급여는 안 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급여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급여 부분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돈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고객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면적으로 고객님 비급여로 치료받으시면 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럼 급여는 안 해주나? 라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이 담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비급여가 보험은 비급여일 때가 왜 필요합니까? 내 돈으로 치료하기 힘든 아주 비싼 것들은 다 뭐예요? 비급여는 비싸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고객님, 급여 처리받는 거는 상관없지만 비급여로 보장 들어가는 비싼 치료에 대한 암 치료비는 보장을 해드릴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께 팁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와요. 새로운 약물이 나와요. 그게 바로 급여로 가요? 아니죠. 비급여였다가 급여로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비급여에서 우리가 급여로 넘어가기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4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계속 새로 나오는 고객님, 암에 대한 약물이 되든 방사선이 되든 지금은 중입자 치료가 좋다고 하는데 더 좋은 치료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새로 나오는 치료들은 다 뭐예요? 비급여예요.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니 그럴 때 쓰실 수 있도록 기존에 진단비가 있으니까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하나 정도 갖고 가시면 새로 나오는 치료법, 비싼 치료 이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화법에 비중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와 상급종합병원이 있는데 간혹가다 상담원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일반 다른 병원에서는 안 되는데 이게 먹힐까? 상급종합병원을 얘기하실 때는요. 내가 건강검진은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발견이 됐어요. 모양이 안 좋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거기서 암 검사를 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진단 진료 의뢰서를 써줍니다. 어디 가라고요?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번 3차 병원으로 가요. 이게 3차 병원이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말해주기 쉬울 때 3차 우리가 암 진단 되시면 고객님 대부분 뭔가 이상 소견이 있으시면 어디로 가요? 상급종합병원으로 3차 병원으로 가시잖아요. 지방에 계시면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암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만약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되면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을 얘기할 때 여기에 별로 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일반 동네 병원에서 내시경 하다가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 하다가 만약에 그게 암이라고 설사 조직검사 결과 나온들 거기서 암 수술을 하나요? 진료의뢰서 갖고 상급종합병원 가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은 다 아우르고 있는 게 그냥 암 주요 치료비죠.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아시겠지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어떤 수술을 하거나 항암 약물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하거나 이게 암 주요 치료비 맨 처음에 나왔던 담보가 이거부터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파생돼서 요새 나온 신담보들이 이렇게 많아요.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만 보장받는 거, 약물 치료만 보장받는 거,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한 거를 세분화시킨 통합암, 그 다음에 하이클래스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 100%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어떤 담보에 어떤 비중을 주고 말할 건지는 이 각각의 담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고 암에 대한 치료비는 어떤 담보가 되든 필요합니다. 그러니 진단비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치료비 시대다. 이거를 고객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 암에 대한 치료비는 더욱더 중요해질 시기입니다. 이제는 암은 치료해서 낫는 질병이다. 이거를 고객한테 알려주셔야 되고 진짜 보험이
암 진단됐을 때, 암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이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담보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영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